평화로운 휴양지 태국 치앙마이의 한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커스티. 범인의 명확한 DNA 증거까지 확보됐는데도 끝내 잡지 못한 미스터리 사건인데요. 세계 우수 수사기관이 달라붙었음에도 수사 종결로 끝난 미제 사건. 과연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좁은 방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국 웨일스의 작은 시골 마을 랜드로스에서 자란 커스티 존스는 매우 밝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리버풀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큰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배낭여행이었죠. 대학 재학 시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여행 자금을 모은 커스티는 마침내 가벼운 배낭 하나를 메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행 시작 불과 3개월 차, 그녀의 발자취는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이시아로 이어졌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도 방콕의 북적이고 화려한 거리를 경험한 커스티는 조금 더 아늑하고 태국의 전통적인 매력이 살아있는 북부의 고도 치앙마이로 향했어요. 수많은 사원과 여유로운 분위기로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경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커스티가 선택한 숙소는 하루 숙박비가 단 1달러에 불과한 아리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2000년 8월 9일 저녁, 커스티는 이 게스트하우스 1층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시 숙소에는 영국인 주인 앤디 길과 태국인 매니저 수린, 그리고 4년째 여행 중이었던 27살 영국인 투숙객 스티븐 트링크를 비롯해 최소 8명의 사람들이 묵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장 안전해야 할 숙소였지만 이곳은 불과 몇 시간 뒤 커스티의 잔혹한 처형장이 되고 맙니다. 2000년 8월 9일 밤 커스티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한 인기 펍에서 다른 배낭여행객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커스티는 피곤함을 느끼고 홀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머물던 방은 1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단독방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물 안에서 이상하고 기분 나쁜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누군가 격렬하게 다투는 듯한 소리, 벽을 쿵쿵 치는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곧이어 얇은 목재문 너머로 여자의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건 옆방에 있던 영국인 투숙객 스티븐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스티븐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소리가 나는 커스티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고 태국인 매니저 수린 역시 달려왔죠.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비명소리가 뚝 끊기고 안이 정적에 휩싸이자 두 사람은 문을 열어보거나 안에 괜찮냐고 물어보는 대신 서로를 바라보다 그냥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훗날 스티브는 인터뷰에서 불도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나길래 배낭 숙소에서 흔히 일어나는 연인과의 말다툼이 잘 해결된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관심하게 돌아선 그 닫힌 문 뒤에서 커스티의 목숨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인 8월 10일. 아침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체크아웃도 하지 않자 매니저 수린이 마스터키로 1층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졸리고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엎드려 숨진 커스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수린은 경악하여 문을 열어둔 채 달아났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숙소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경찰도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방 안으로 마구 들어와 시신 사진을 찍고 바닥을 짓밟았습니다. 범인의 발자국과 미세 증거가 남아있어야 할 현장이 참혹하게 오염된 것이었죠. 심지어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영국인 앤디 길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술을 마시고 고민하다가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청소부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이 엉망진창으로 돼버렸죠. 부검 결과 커스티는 성폭행을 당한 뒤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신에서 범인의 결정적인 DNA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의 수사는 기이할 정도로 억지스러웠어요. 당시 태국 경찰 간부는 태국 국민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를 리 없다며 범인이 무조건 외국인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숙소 주인인 앤디 길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하지만 앤디 길을 포함해 숙소에 있던 11명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전원 불일치 판명이 나왔죠.
하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앤디를 기소하려 했어요. 당시 태국 북부 지역 경찰 지휘관은 과학적 검사와 목격자 진술이 앤디의 유죄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그날 밤 다른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있었기에 2달 후 경찰은 결국 앤디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태국 경찰은 더 충격적인 짓을 벌입니다. 며칠 전 커스티의 트레킹을 안내했던 34살의 버마 출신 가이드 아브라함을 한 개인 주택으로 납치한 거예요. 경찰은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강제로 자백을 강요했고 심지어 정액 표본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성고문까지 저질렀습니다. 범인의 DNA와 일치하도록 시신을 오염시켜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커스티의 성폭행과 살인에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다른 버마인 가이드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며 외신 기자들의 조명을 받자 태국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석방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딸의 참혹한 사망 소식을 접한 영국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영국 정부와 외무성은 태국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웨일스 경찰청 소속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이 직접 치앙마이 현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영국 형사들은 태국 경찰의 부실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용의선상을 추적하려 했었어요. 커스티의 어머니인 수 존스 역시 딸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비를 털어 수차례나 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작은 제보라도 좋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죠. 영국 언론들 또한 태국 경찰의 무능함과 현장 훼손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의지 부족과 초동 수사 실패의 스노우볼은 너무나 컸죠. 가장 결정적인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잃어갔고 수사 기록은 서류함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영국 수사팀이 제안한 새로운 법의학적 추적이나 주변 인물 재조사 요청도 태국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은 세월이 흘러 2012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 웨일스 경찰이 태국 당국으로부터 커스티의 의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아 첨단 DNA 검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도출된 법의학 결과는 태국 경찰의 주장을 완벽히 뒤엎었습니다. 커스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유전자 프로필이 외국인이 아닌 치앙마이 지역 출신의 태국인 남성으로 선명하게 특정된 겁니다. 심지어 2011년에는 호주인이 유튜브에 범인은 치앙마이 대학교의 강사이며 당시 관광경찰 감찰관의 남동생이라 태국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은 재수사 요청에 단 한 번도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범인을 잡기 위해 1만 파운드가 넘는 현상금까지 걸었고 2018년에는 커스티의 어머니와 영국 의회가 태국 증거보관소에 방치되어 있는 딸의 옷과 배낭 등 유품을 영국으로 돌려달라 우리가 직접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태국 당국은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야속한 시간이 흘러 마침내 2020년 8월 10일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정확히 20년이 지나면서 태국 형법상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고 만 것이죠. 이젠 설령 진범이 나타나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소멸해버렸습니다. 꿈 많던 23살의 영국인 소녀 커스티 존스. 그녀는 제일 안전해야 할 자신의 숙소 방 안에서 홀로 공포에 떨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완벽한 DNA와 치앙마이 현지 태국인 남성이라는 명확한 유전자 지도까지 손에 쥐고도 수사기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속에서 사건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치앙마이 어딘가에서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잔혹한 사실만을 남긴 채 이 사건은 비극적인 미제 사건의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고 말았습니다.